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작품은 정지용의 향수입니다. 지드래곤입니다. 지드래곤 선생님이 썼던 향수인데, 이 향수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죠.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정지용, 지드래곤 선생님은 주로 뭐를 통해서?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드러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이미지, 심상을 얼마나 잘 분석해낼 수 있느냐가 이 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죠. 넓은 벌 동쪽 끝으로, 벌판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라고 했습니다. 옛이야기가 지줄되는 실개천이, 이 실개천이라는 건 물인데 이 물에서 옛이야기가 지줄되는 소리가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해놨잖아. 자, 말하고자 하는데 울음은 청각적 심상인데 이거를 뭐를 통해서?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나는 뭐라고 볼 수 있어? 공감각이 나타나 있네요. 자, 풍경을 그려봐. 넓은 벌판이 있고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한쪽에는 얼룩배기 황소가 있고 게으른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때?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. 평화로운 고향의 모습이 첫 번째를 통해 제시되어 있고, 그곳을 차마 꼬맨들 이치리야 있겠느냐, 서리법을 통해서 잊을 수 없다라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네. 두 번째 갑니다. 질화로에 제가 식어가면, 질화로, 흙으로 만든 화로에 제가 식어가면, 그러니까 어때? 이제 밤에서 시간이 뭘로 가겠어? 새벽으로 가겠지. 잘 때 화로에 불을 피워놓으면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점점 식어가는 게 새벽이야.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,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네.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라고 해놨으니까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죠. 엷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있어. 집베개를 돋아 고이 쉬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.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에 농사일을 짓고 피곤해서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차마 그곳을 꾸맨들 이치리야.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. 이때 파란 하늘빛이라는 건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한 꿈이라고 볼 수가 있고,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섬 이슬에 함추름을 휘적시던 곳, 이러한 어린 시절, 유년 시절의 꿈을, 자, 유년 시절의 꿈을 갖고 있었던, 어린 시절에 꿈 많았던 유년 시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전설바다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지급법이 나왔지. 검은 귀민머리야.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왜 나왔느냐,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. 그러니까 어린 누이의 머리가 까맣다 이 말이 되겠지. 자,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 등에 이삭 죽던 곳.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게 완벽하게 평화롭고 완벽하게 풍족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. 정지용이 생각하는 고향은 어떤 거냐면 행복한 것도 있고 조금 더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곳이 뭐한 거야? 그리운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뒤에 나와 있고, 자, 하늘에서 성금별,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, 이런 것들을 보통 시험에서는 동화적인 풍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동화적인 풍경이 나타나 있고,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이야. 초라한 지붕.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았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, 흐릿한 불빛에 대신에 거기 뭐가 있어? 도란도란 정겨움이 있지. 즉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정겨움이 가득한 곳이 정지용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고, 그곳을 꼬맨들 이치리야,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정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향토적이고 감각적이면서 묘사적이라고 볼 수 있고, 고향의 추억이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, 이 작품의 특징은 선명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활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대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합니다. 일정한 후렴구를 반복해서 시 전체의 구조에 안정성을 부여합니다. 후렴구를 통해서는 시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고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음악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. 토속적인 소재나 향토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그 뒤에 보게 되면 작품의 짜임을 보면은 재밌는 게 135 홀수형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꿈이 서려있는 고향이라고 한다면, 이 사에서는 조금 더 고단한 삶의 모습이야. 하지만 그러한 고향을 하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?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각 연에 남겨지는 고향의 모습, 1연에서는 실개천과 얼룩배기 황소를 통해서 어떠한 평화롭고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이라고 보고, 2연에서는 질화로와 아버지를 통해서는 당시의 늙은 아버지의 회상이라고 볼 수 있고,
사면의 파란 하늘은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꿈,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, 사연에서는 어린 누이와 아내를 통해서는 당시 소박했던 모습, 서리까마귀나 초라한 지붕은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감각적인 심상, 이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시각적 심상, 청각적 심상, 촉각적 심상,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,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정리하느냐,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. 자, 정리하죠. 소재를 참 시인하게 비유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제시했고요. 독특한 느낌을 주면서 감각적 이미지가 짓는 서정성을 극대화합니다. 기본적인 정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. 그런 시어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단순하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냈다라는 것,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분명히 잘할 수 있습니다.